반갑습니다. 자, KBS 페이스툴 루비가 약 1년 만에 기능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자, 업데이트된 부분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시거나 아니면은 KBS 페이스툴 자체를 처음으로 접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KBS 페이스툴 루비는 기능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보시면은 설명이 메이크 페이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오토 프론트 페이스 2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면이 없는 곳에 면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면이 앞뒤가 뒤집어져 있을 때 정상적으로 앞면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델링 작업을 하면서 여러가지 툴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할 때는 당연히 면이 생성이 되죠. 하지만 CAD에서 작성한 도면을 스케치업으로 불러오게 되면은 면이 없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럴 때 면을 다시 생성한다든지 아니면은 정상적인 작업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면을 지우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제가 화면에 그림을 몇 가지 준비를 했죠. 일단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거는 Z축을 기준으로 평행하죠. 즉 우리가 위에서 보는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정면에서 앞에서 보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앞에서 보는 모습인데 각도가 이렇게 45도 틀어져 있죠. 자, 일단 하나씩 선택을 해서 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왼쪽 부터 전체를 선택을 하고 메이크 페이스 클릭. 자, 면이 생성이 되었죠. 그리고 가운데도 선택을 하고 클릭.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 선택을 하고 클릭. 자, 이런 식으로 다 면이 생성이 되었죠. 지금 보시면은 내가 보는 방향에서 전부 앞면이 보이도록 이렇게 생성이 되었죠. 자, 예전 버전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일 때는 면이 앞뒤가 막 섞여서 생성이 되죠. 그리고 가운데처럼 Z축을 기준으로 평행할 때 위에서 보는 모습은 정상적으로 앞면이 보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서가 있던 누워 있던 어느 방향으로 있던 간에 내가 보는 방향에서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메이크 페이스의 두 번째 기능은 지금처럼 2D 도면일 때 면이 뒤집어져 있으면은 그걸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두 개가 만약에 뒤집어져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전체를 선택을 하고 메이크 페이스를 클릭을 하면은 면이 이렇게 앞면으로 다 바뀌죠. 자, 이게 두 번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사실 우리가 모델링 작업을 하면서 이런 2D 도형일 때는 면이 앞면이든 뒷면이든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푸시풀로 뽑아내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앞면이 나오게 되어 있죠. 일단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다시 이 면이 뒤집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푸시풀로 뽑아내 보겠습니다. 일단 면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푸시풀 작업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작업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뽑아내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앞면이 다 나오게 이렇게 바뀌죠. 자,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모델링 작업을 하면서는 가능하면은 면을 앞면이든 뒷면이든 통일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째로는 우리가 작업한 거를 누구한테 보여줄 때 그런데 면이 막 앞뒤가 섞여 있다,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좀 보기가 그렇죠. 일단 생각을 할 때 저 사람은 스케치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뭐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조금 전에 작업한 것처럼 푸시풀 작업을 할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자, 우리가 여러 개 면을 푸시풀 작업을 할 때는 더블 클릭을 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앞에 작업했던 거를 그대로 기억을 해서 똑같이 따라하죠. 즉 뽑아냈던 길이 그리고 방향을 기억을 했다가 그대로 똑같이 따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이 부분을 푸시풀로 뽑아냅니다. 자, 요 정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면은 똑같이 나오는 거죠. 요렇게. 자, 그런데 면이 뒤집어져 있으면은 여기에 더블 클릭했을 때는 뒤쪽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앞쪽으로 뽑아냈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쪽이 앞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뒤로 나가게 되죠. 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면은 앞면이든 뒷면이든 통일이 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가 매핑 작업을 할 때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여기 매핑을 한다면 전체를 선택을 하고, 자, 이런 패턴을 한번 입혀보죠. 자,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는 다 먹었는데 여기는 안 먹었죠. 자, 여기는 앞면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을 먹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억지로 이 부분만 선택을 해서 똑같이 매핑을 한다면은 먹기는 먹죠. 하지만 잘 보면은, 확대를 해보면은, 자, 패턴이 다릅니다. 패턴이 연결이 매끄럽지가 않죠. 이렇게 잘리는 이런 형태로 생기죠. 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는 이 자체로 또 우리가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렌더링도 잘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면이 앞면이든 뒷면이든 통일이 되어 있는 게 좋다. 자, 그렇게 통일이 되어 있어야 나머지 작업하기가 편하고 문제가 안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메이크페이스 기능은 이런 2D 도형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3D 도형에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자, 이거는 노멀 상태고 얘는 그룹이죠. 그리고 얘는 컴포넌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면을 다 생성해 주죠. 물론 당연히 앞면이 보이도록 생성을 해 줍니다. 자, 얘도 선택을 하고 클릭. 자, 이런 식으로 이런 3D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면 생성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메이크페이스 기능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있는 오토 프론트 페이서. 자, 얘는 오토 프론트 페이서 3D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첫 번째 있는 거는 2D라고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있는 거는 이런 3D 형태일 때 면이 뒤집어져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부분은 다른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다시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거는 아까 보셨던 2D 도면이죠. 그리고 다 3D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노멀 상태고 얘는 그룹이고 그냥 그룹이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솔리드 그룹입니다. 자, 나머지도 다 솔리드로 되어 있죠. 여기는 솔리드 컴포넌트. 자, 오토 프론트 페이스를 설명드리기 전에 스케치어 기본 툴부터 먼저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스케치어 기본 툴에 보면은 면을 뒤집어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훌륭한 툴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는 리버즈 페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오리엔트 페이스입니다. 자, 그런 훌륭한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루비를 따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선 리버즈 페이스와 오리엔트 페이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면을 먼저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리버즈 페이스가 있고 밑에 오리엔트 페이스가 있죠. 자, 두 개가 있는데 두 가지 용도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먼저 리버즈 페이스는 내가 뒤집을 면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를 다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리버즈 페이스. 자, 이걸 하게 되면 면이 뒤집어지죠. 자, 얘는 뒷면을 앞면으로 바꾸는 것 뿐만 아니라 앞면도 뒷면으로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선택을 한 상태에서 다시 리버즈 페이스를 하게 되면은, 자, 이번엔 뒷면으로 바뀌었죠. 자,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현재 면이 앞면이든 뒷면이든 신경 쓰지 않는다. 그걸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로만 바꿔준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무조건 작업하기 전에 해당 면을 다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이 이제 오리엔트 페이스죠. 오리엔트 페이스는 모든 면을 선택을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정상적인 면, 즉 내가 바꾸고자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면을 한 개를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앞면과 뒷면이 섞여 있을 때 제가 다 앞면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앞면 한 개를 선택을 하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오리엔트 페이스. 자, 얘를 하면은 나머지 면들이 전부 다 앞면으로 다 바뀌게 되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뒷면을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전체가 다 뒷면으로 바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뒷면으로 바뀌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상당히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툴이죠. 그런데 오리엔트 페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충족이 돼야지만 정확하게 작업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런 2D 도형일 것.
만약에 3차원 도형, 즉 3D 도형이라면은 완벽한 솔리드로 되어 있을 것. 자,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2D이거나 솔리드이거나 뭐 그렇다는 뜻이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얘는 그냥 노멀 상태고, 그리고 얘는 그룹인데 솔리드가 아니죠. 자, 그리고 얘는 솔리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노멀부터 먼저 작업해 볼까요? 정상적인 면을 선택을 하고 오리엔트 페이스를 해 보겠습니다. 자, 작업을 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됐죠. 일부 바뀌긴 했지만은 또 다른 게 또 뒤집어졌죠. 자, 그 다음에 그냥 그룹이죠. 자,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면을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오리엔트 페이스. 자, 역시 작업이 됐지만은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왔죠. 자, 이번에는 솔리드로 작업을 해보죠. 이거는 면이 다 뒤집어져 있으니까 한 개만 바로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만 선택을 하고 오리엔트 페이스. 자, 이번에는 모든 면이 다 앞면으로 바뀌었죠. 자, 오리엔트 페이스는 이런 제약사항이 있다.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모든 걸 다 솔리드로만 작업할 수가 없죠. 솔리드가 아니면은 이 작업을 할 수가 없다. 오리엔트 페이스를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 여기서 그냥 리버스 페이스를 한다면은 우리가 바꿀 면을 또 다 선택을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또 있죠. 하나씩 다 선택을 하고 리버스 페이스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게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루비가 나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다시 작업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토 프론트 페이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사용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대상을 먼저 선택을 하고 작업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대상을 선택을 하지 않고 작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먼저 대상을 선택을 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노멀이라고 그랬죠. 자, 선택을 하고 아이콘 클릭. 작업이 끝이 났죠. 자, 얘는 그룹인데 솔리드는 물론 아닙니다. 자, 선택을 하고 클릭. 자, 얘는 솔리드였죠. 선택을 하고 클릭.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정상적으로 잘 됐죠. 자, 다시 작업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용 방법이 일단 대상을 선택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는 아무것도 선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마우스 커서가 좀 바뀌었죠. 자, 마우스 커서가 노란색 배경에 빨간 줄무늬가 있는 걸로 바뀌었죠. 자, 이 빨간 줄무늬는 클릭을 해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대상에 가서 마우스를 클릭을 합니다. 바뀌었죠. 자, 두 번째 클릭, 그리고 세 번째 클릭.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상을 선택을 하지 않고도 바로 작업이 가능하죠. 자, 대상을 선택을 하지 않고 작업하는 기능을 왜 만들었는가 하면요. 이런 단순한 형태의 단순한 그룹이 있죠. 자, 이런 단순한 그룹에 대해서 작업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자, 왼쪽에 보면은 제가 따로 준비한 게 있는데 얘는 전체가 한 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 그룹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다시 이 부분이 또 그룹이고 여기도 그룹이죠. 자, 여기도 그룹인데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또 다른 그룹이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계층 구조를 가지는 이런 그룹이나 컴포넌트에 대해서 작업하기 위해서 만드는 기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을 한번 클릭을 해 볼까요? 여기 아웃라이너죠. 자, 클릭을 하면은 그룹 밑에 컴포넌트가 두 개 들어있고 그리고 그룹이 세 개가 들어있는데 또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자, 여기 밑에도 그룹이 또 두 개가 들어있죠. 자, 이런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예전 기능으로 우리가 작업을 한다면은 지금처럼 계속 클릭을 해서 들어온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상을 선택을 하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작업이 됐죠. 자,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하지만은 지금은 새로운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자, 이렇게 그룹 밖에서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고 바로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할 대상을 바로 클릭을 하면 되겠죠. 자, 클릭, 클릭. 자, 이렇게 하면은 굳이 그룹 안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밖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두 번째 있는 오토 프론트 페이스도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토 프론트 페이스가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긴 하지만은
한 가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건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사용한 이 도형들은 복잡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도형 자체는 상당히 단순하죠. 지오메트리가 단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단순한 것만 작업하는 게 아니고 아주 복잡한 지오메트리를 가지는 대상도 있겠죠. 곡면이 많이 사용되고 면이 분할이 많이 되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겠죠. 자, 그럴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작업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런 구조일 때는 그냥 스케치업 기본에 있는 리버스 페이스나 오리엔트 페이스를 사용하는 게 조금 귀찮고 번거롭긴 하지만 속도 면에서는 훨씬 더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리버스 페이스나 오리엔트 페이스가 빠른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작업하기 위해서 미리 대상면을 다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하죠. 즉 작업 대상면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작업 대상면이 그 위치에서 앞면이 될 것인지 뒷면이 될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사실 그거 판단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리버스 페이스나 오리엔트 페이스는 무조건 작업 대상을 그냥 반대로 뒤집어 버리든지 아니면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3D 도형으로 되어 있는 그룹이나 컴포넌트에서 우리가 면을 뒤집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이 도형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좌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 그룹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룹은 자체 축을 가지고 있고 그 좌표 자체가 로컬 좌표입니다. 자기가 가진 축을 기준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작업 우리가 면을 뒤집는 작업을 할 때는 로컬 좌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글로벌 좌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대상면을 전부 글로벌 좌표로 다 변환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 과정에서 역시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겠죠. 자, 거기에 비해서 우리 리버스 페이스나 오리엔트 페이스는 작업 대상면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좀 복잡하죠. 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그 스케치업 루비 API 안에 들어가 보면은 레이 테스트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함수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설명을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제가 복잡하게 설명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있는 오토 프론트 페이스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있는 페이스 바이 페이스. 자, 여기는 2D, 3D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자, 이 부분은 완전히 새로 생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페이스 바이 페이스라는 게 이런 그대로 면 단위로 작업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객체 전체를 대상으로 작업을 했다면 얘는 면 단위로 작업을 합니다. 자, 얘도 기능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요. 자, 마우스 커서가 좀 바뀌었죠. 일단 까만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삼각형 비슷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버튼을 한 번 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마우스 커서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번에는 녹색으로 바뀌었죠. 자,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커서 색깔이 바뀝니다. 각각 다른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우스 색깔이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또 바뀌었죠. 빨간색 배경에 줄무늬가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컨트롤 키를 한번 더 누르면은 해제가 됩니다. 자, 먼저 까만색 커서부터 기능 설명을 드리죠. 일단 얘는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확대 축소하든지 아니면 화면 이동하든지 그럴 때 사용하는 건데, 자, 이걸 왜 만들어 뒀는가 하면요, 우리가 실제 작업 중에 아주 복잡한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객체를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작업을 하면서 스케치업이 상당히 버벅대거나 그럴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럴 때는 기능을 해제를 하고 내가 원하는 장면을 만든 다음에 다시 기능을 실행하고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번거롭죠. 자, 그렇게 하지 말고 기능 실행 중에 그걸 해라고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까만색일 때는 다른 기능은 없지만은 화면을 이동하거나 확대 축소가 원활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빨간색 커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일단 빨간색부터 실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자, 얘는 이름이 페이스 바이 페이스니까 면 단위로 작업을 합니다. 자,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빨간색으로 변경한 다음에 내가 변경하고 싶은 면 위를 그냥 훑고 지나가면 됩니다. 붙이를 하듯이
너무 빠르지도 않게 천천히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은 색깔이 바뀌죠. 앞면으로 다 바뀝니다. 자, 클릭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은 위쪽은 평면이고 앞쪽은 또 곡면으로 되어 있죠. 자, 곡면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이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다 바뀌죠. 자,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천천히 이렇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기능을 일단 해제를 하고 다시 작업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란색 커서, 녹색 커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똑같이 기능을 실행을 하시고, 자, 녹색이죠. 자, 녹색도 빨간색과 기본 동작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은 바뀌죠. 자, 바뀌는데 얘는 빨간색과 달리 곡면의 경우에 곡면을 한꺼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곡면을 구성하고 있는 각 면 있죠. 그 면 단위로 작업을 합니다. 자, 이쪽이 앞쪽이 곡면이죠. 지나가면은 전체가 다 바뀌는 게 아니라 곡면을 구성하고 있는 면 단위로 이렇게 작업이 되죠. 자,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빨간색이 훨씬 더 편하죠. 그런데 굳이 녹색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작업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죠. 자, 우리가 빨간색 커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때 마우스를 너무 빨리 움직인다든지 아니면은 곡면을 구성하고 있는 지오메트리가 너무 복잡해서 미처 작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한꺼번에 다 곡면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한두 개가 누락이 되어서 안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제가 인위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볼 텐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꼭 보여드리려고 하면은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됐죠. 제가 마우스를 굉장히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곡면이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이 한 개가 안 바뀌었죠. 자,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은 우리가 솔리드 인스펙터 툴을 이용해서 솔리드 검사를 할 때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럴 때 다시 빨간색으로 작업하게 되면은 해볼까요? 자,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얘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럴 때 녹색이 필요하다. 그래서 클릭해서 녹색으로 만든 다음에 얘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기능으로 컨트롤 키를 한번 치고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죠. 자, 아이콘 클릭을 하고 컨트롤 키 누르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줄무늬 있는 걸로 바뀌었죠. 자, 얘는 기본 기능이 빨간색과 똑같습니다. 일단 커서 배경은 빨간색이죠. 그죠? 그래서 빨간색과 똑같은데 앞에 줄무늬는 제가 앞전에 기능 설명드릴 때 오토 프론트 페이스 설명드릴 때 클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지금 마우스 이렇게 가져가도 안 바뀝니다. 대신에 가져가서 클릭을 해야 바뀐다는 거죠. 자, 요렇게 이해되시죠? 자, 이 기능도 작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복잡한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곡면 작업을 하는데 사이가 좁아서 이게 지나갈 때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그럴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씩 클릭하면서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얘는 작업을 할 때 면이 앞면인지 뒷면인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기본 기능 중에 리버스 페이스 있죠.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뒷면을 다 앞면으로 바꿨지만은 앞면도 뒷면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앞면이죠. 여기서 클릭하면 뒷면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면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클릭할 때마다 앞면 뒷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말은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에 비해서 속도가 좀 더 빠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기본 기능에 있는 리버스 페이스나 오리엔트 페이스하고 차이점은 리버스 페이스나 오리엔트 페이스는 이게 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 그룹이죠. 반드시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작업해야 되지만은 얘는 그룹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저 그룹 밖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페이스 바이 페이스도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기 있는 베이스 센터 파인더 그리고 아크 센터 파인더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센터 파인더라는 게 중심점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죠. 여기 보면은 여러가지 도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크도 보이고 그렇죠. 자, 원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가 기본적으로 중심점을 찾아주죠. 그런데 이게 찾을 때는 아주 쉽게 찾아지는데 못 찾을 때는 수십 번 반복을 해도 못 찾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럴 때 사용하시면은 스트레스 안 받고 상당히 편리하겠죠.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면을 선택을 하고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바로 찾아주죠. 자, 사각형도 선택을 하고 클릭. 자, 이런 식으로 중심점을 찾아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심점은 가이드이기 때문에 우리 가이드 지우는 걸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에디트 메뉴에서 딜리트 가이드. 저는 이렇게 단축키가 되어 있지만은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다 지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아크 센터 파인더는 이런 아크 형태의 중심점을 찾아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얘는 지금 엣지로 다 끊어져 있고, 그리고 얘는 아크로 되어 있죠. 자, 얘는 커브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어떤 형태든 상관없이 중심점을 찾아줍니다. 자, 선택을 하고 클릭 찾았죠. 자, 이렇게 중심점을 찾아주죠. 자, 이런 엣지 형태로 끊어져 있는 형태는 전체를 다 선택할 필요 없이 2개 이상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1개, 그리고 여기 1개, 2개를 선택을 했죠. 그리고 클릭을 하면은 찾아주죠. 자,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되고 붙은 걸 2개를 선택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찾아주죠. 자, 여기까지 해서 KBS 페이스 툴에 대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루비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